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은퇴하면 드디어 부부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38년간 회사만 보고 달려온 한 남편이 퇴직 후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오히려 그 사랑이 부담이 되어버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상수 씨는 38년간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죠. 아내가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옷을 입고 간단히 우유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운 뒤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에서 졸다가 회사에 도착하면 이미 오전 7시.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식탁에 앉으면 업무 전화가 울렸죠. 여보, 미안해. 급한 일이야. 그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골프 약속, 일요일엔 밀린 보고서 작성. 아이들이 아빠 놀이공원 가자고 졸라도 다음에라며 미뤘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위해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승진할 때마다 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가족들에게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어. 과장에서 차장, 차장에서 부장. 직급이 오를수록 집에 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명절 때도 회사 선배들과 골프를 치러 갔고 가족 여행은 몇 년째 미뤄졌습니다. 딸의 대학 입학식도 아들의 첫 직장 입사도 회사 회의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내 은옥 씨는 혼자서 집안의 모든 일을 꾸려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밤마다 혼자 재우고 아플 땐 혼자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학부모 상담도 학교 행사도 모두 혼자였죠. 큰아이가 사춘기를 겪을 때도 남편은 없었습니다. 밤늦게 귀가한 남편에게 하루의 고민을 털어놓으려 하면 그는 이미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댁 일도 모두 은옥 씨의 몫이었습니다. 명절 준비, 제사 음식, 시부모님 병원 모시기까지. 친정 부모님이 편찮으셔도 혼자 다녀와야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빠서라는 말을 친정 식구들에게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그녀에게도 작은 행복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난 오전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었거든요. 오전 9시쯤 집안일을 대충 마치고 나면 조용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있는 그 시간이 너무도 소중했죠. 책을 읽는 것도 큰 낙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문학 전공은 결혼과 함께 접었지만 그래도 책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소설책을 읽으며 잠시나마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동네 카페에서 만나 수다를 떠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똑같아 맨날 바빠라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그 시간이 그녀의 숨통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다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밤늦게 돌아올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외롭지 않았냐고요? 물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혼 생활이라고, 그게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남편이 퇴직하면 그때는 함께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닐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날이 오자 현실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드디어 퇴직식 날이 왔습니다. 2024년 2월 28일 상수 씨는 38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강당에는 후배들과 동료들이 모여 그를 환송했습니다. 상수 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따뜻한 말들이 쏟아졌지만 그의 가슴 한편은 허전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꽃다발과 공로패를 받고 단체 사진을 찍고 회식 자리에서 마지막 건배를 했습니다. 오후 5시 상수 씨는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지하철은 여전히 10,000원이었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아내의 짧은 위로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아내가 준비한 소고기와 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 퇴직 축하해요. 딸과 아들도 왔었지만 저녁을 먹고는 금방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수 씨는 5시 30분에 눈이 떠졌습니다. 38년간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근할 곳이 없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TV를 켰지만 아침 뉴스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책을 펼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이제 매일 같이 밥 먹을 수 있겠네요. 상수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상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내에게 헌신할 차례야. 그동안 혼자 고생한 아내에게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회사 생활 38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집안일은 모두 아내의 몫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좋은 남편이 되자.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자.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 아내가 일어나면 여보 잘 잤어? 오늘 날씨 좋네? 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가 되면 같이 아침 먹을까? 뭐 먹고 싶어? 하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당황스러웠습니다. 38년간 혼자 아침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주방에 서 있으니 오히려 불편했죠. 당신은 거실에 있어요. 내가 할게요. 아내가 말했지만 상수 씨는 아니야. 이제 나도 도와줘야지 하며 주방을 서성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10시쯤 여보, 어디 나갈 데 없어? 산책이라도 갈까? 백화점이라도 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난처했습니다. 친구와 전화 통화 약속이 있었는데 남편이 계속 말을 걸었거든요. 아니요, 나는 집에 있을게요. 아내가 대답하면 왜?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남편이 되물었습니다. 아내는 대답 대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또 물었습니다. 여보, 점심 뭐 먹을까? 밖에 나가서 먹을까? 집에서 먹을까? 뭐 먹고 싶어? 하루에도 몇 번씩 식사 메뉴를 의논해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산책 가자. 운동도 할 겸 하며 아내를 불렀습니다. 저녁 시간엔 TV를 보면서도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이거 봐. 이 프로그램 재밌네 여보. 이거 어떻게 생각해? 남편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제 좋은 남편이 되는 거야. 그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40년간 지켜온 자신만의 루틴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아침에 남편을 보내고 나서야 시작되던 그녀의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도 없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면 남편이 나도 한잔하며 옆에 앉았으니까요. 책을 읽으려 하면 뭐 읽어? 재밌어? 하고 물었습니다.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려 하면 남편이 옆에서 TV를 크게 틀어놓았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가려 하면 어디가? 나도 같이 갈까? 하고 물었죠. 그녀의 오전 시간 그 소중한 숨통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관심 어린 질문 하나하나가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기적한 건가? 남편이 좋아서 하는 건데 왜 나는 힘들까? 그녀는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그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웃음이 사라졌고 말수가 줄었고 짜증이 늘었습니다. 상수 씨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왜 그러는지 자신이 무얼 잘못했는지 그는 정말 몰랐습니다. 퇴직 후 석 달째 되던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날씨가 유난히 좋았습니다. 5월의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거실은 따스한 봄 기운으로 가득했죠. 은옥 씨는 오랜만에 라디오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간 사이 그녀에게 주어진 단 30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라디오에서는 그녀가 좋아하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70년대 포크송이었습니다. 젊었을 적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창밖에 햇살도 따스했습니다. 마당에 심은 장미가 활짝 피어 있었고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좋아하는 음악도 흘러나왔고 손에는 따뜻한 커피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 이런 게 행복이구나. 그녀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려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30분이 지난 걸까요? 남편이 돌아온 겁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더니 거실로 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시장에 사람 진짜 많더라, 상수 씨가 말했습니다. 은옥 씨는 라디오 볼륨을 줄였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그녀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상수 씨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집에만 있지 말고 우리 나가자. 시장이라도 같이 가지. 요즘 날씨 좋은데 집에 계속 있으면 답답하잖아. 점심 먹고 공원이라도 산책하자. 아니면 영화 볼까? 요즘 좋은 영화 많이 한다던데? 그는 정말 선의로 제안했습니다. 아내가 집에만 있는 게 안쓰러웠거든요. 아내도 답답할 텐데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어야지. 그 순간 은옥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 잔을 쥔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시작됐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조금씩 쌓여온 감정이 마침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커피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개월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나한테 어디 가자고 뭐 하자고 하는데 나는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어요. 커피 한 잔 조용히 마시고 싶고 책 좀 읽고 싶고 라디오 좀 듣고 싶고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당신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댁 모시고 집안일 다 하면서 살았어요. 단 한 번도 내 시간이 없었어요. 오전 시간만이라도 내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없어졌어요. 나는 숨이 막혀요. 남편 상수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멍하니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 같았지만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아내와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인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38년간 회사를 위해 살았고 이제야 아내에게 시간을 쏟으려 했는데 그게 잘못이란 말인가요? 나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야. 38년 동안 회사에 묶여 살면서 당신한테 소홀했잖아. 이제라도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어. 그게 잘못이었어?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환갑을 앞둔 남자가 울먹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은 그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랑 함께 있는 게 그렇게 싫어?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38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아내가 자신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싫은 게 아니에요. 은옥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당신이 좋아요. 함께 있는 것도 좋아요. 근데 매일매일 하루 종일 24시간 붙어 있는 그건 좀 힘들어요. 나도 숨 쉴 시간이 필요해요. 나도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참새가 지저귀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지만 그들은 그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40년 부부 생활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진짜 대화였습니다. 상수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업무 목표가 있었고 달성해야 할 수치가 있었고 승진을 위한 경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모든 게 불분명했습니다. 은옥 씨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미터 정도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웠지만 마음으로는 멀게 느껴지는 거리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상수 씨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자신의 관심이 부담이었어? 내가 너무 당신한테 집착한 거야? 그 질문 속에는 상처와 혼란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부담은, 부담은 아니에요. 당신이 나한테 관심 갖는 건 좋아요. 정말 고마워요. 근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죠. 나도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왔어요. 4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잖아요. 이제는 좀 천천히 내 속도로 살고 싶어요. 상수 씨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주름이 많이 늘었네요. 머리카락에 흰머리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아니, 늘 이랬는데 자신이 몰랐던 걸까요? 미안해.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입장은 생각 안 하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은옥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의도로 한 거잖아요. 나도 알아요. 근데 우리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진짜 솔직하게. 그녀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결혼 이후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 등을 어둡게 줄이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봄밤의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지난 40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회사 다니는 게 전부였어.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골프 접대하고. 그게 가족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 돈을 벌어와야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집도 사고 노후도 준비하잖아.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정작 중요한 걸 놓쳤더라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무것도 몰랐어. 남편은 아내가 40년간 얼마나 많은 걸 감당해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회사에서 일할 때 아내는 집이라는 또 다른 전쟁터에서 홀로 싸워왔던 거죠. 큰아이가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을 때도, 작은아이가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도,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도 모두 아내 혼자 감당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힘들겠네. 근데 나도 회사 일 때문에 하며 외면했던 겁니다. 당신은 상수 씨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견뎌냈어. 나는 회사에서 승진이 안 되면 술 마시고 푸념하면 그만이었지만 당신은 도망갈 곳도 없었잖아. 늘 집에서 늘 책임지는 자리에서. 그의 목소리가 메어 나왔습니다. 은옥 씨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38년간 회사라는 틀 안에서 살다가 갑자기 자유로워진 남편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라 헤매는 모습을요. 남편에게는 회사가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회의하고 점심 먹고 업무 보고 저녁 회식하고. 그게 38년간의 루틴이었죠. 그런데 그게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어요. 은옥 씨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회사가 없어지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죠? 친구들도 다 회사에 있고 취미도 없고. 그러니까 나한테 매달리게 되는 거잖아요. 나도 이해해요. 그녀의 말에는 원망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상수 씨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무서웠어. 회사 없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38년 동안 나는 5호 기업 상수 부장이었어. 근데 이제는 그냥 상수잖아.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래서
그래서 당신한테 계속 말을 걸었던 것 같아.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나 봐.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은옥 씨가 속삭였습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생활을 찾고 나도 내 생활을 유지하면서 함께할 땐 진짜 함께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원해서. 상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나도, 나도 내 생활을 찾아봐야겠어. 취미도 만들고 친구도 만나고. 당신한테만 의지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라는 것을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함께 있고 싶을 때는 나 심심해. 같이 있어줄래? 하고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오늘은 좀 혼자 있고 싶어 하고 당당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있고 싶은 마음과 혼자 있고 싶은 욕구 둘 다 존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24시간 붙어 있을 필요는 없는 거구나. 상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오히려 서로 공간을 주는 게 더 사랑하는 거일 수도 있겠네. 은옥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40년 부부 생활 중 가장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수 씨는 새로운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어제 밤의 대화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오전 6시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현관문을 나서며 쪽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여보, 산책 다녀올게. 8시쯤 돌아올게요. 사랑해. 상수 씨는 아침마다 혼자 동네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혼자 걷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새로운 세상이 보였습니다. 새소리를 듣고 계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흩날렸고 여름에는 매미가 울었고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38년 동안 출근길에 스쳐 지나갔던 풍경들이 이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공원에서 규칙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나오는 박 씨,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김 씨, 벤치에서 신문 읽는 이 씨. 처음엔 눈인사만 나눴지만 점차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디서 일하셨어요? 아, 저도 거기 아는 사람 있는데. 은퇴자들의 아침 수다는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산책 후에는 근처 도서관에 들러 신문을 읽었죠. 경제면, 사회면, 스포츠면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업무 관련 기사만 봤는데 이제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천천히 읽을 시간이 생겼습니다. 도서관에서도 단골이 생겼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는 할아버지, 영어 공부하는 할머니. 가끔 눈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공원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 장기를 두게 됐습니다. 한판 두시죠? 박 씨가 제안했고 상수 씨는 30년 만에 장기판을 마주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며칠 지나니 실력이 늘었습니다. 장기를 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오후기업 다녔어요. 아, 그럼 우리 선후배네요. 은퇴 후의 삶, 자식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공감대가 많았습니다. 가끔은 옛 동료들과 점심 약속을 잡기도 했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만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회사 이야기, 근황을 나눴습니다. 요즘 뭐 해? 나? 그냥 산책하고 책 읽고 친구들 만나고. 은퇴 생활이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은옥 씨는 자신만의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남편이 6시에 나가면 그녀는 7시에 일어났습니다. 느긋하게 세수하고 커피를 내리고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그 오전 시간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그 소중한 시간이요.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원두를 갈고 드립으로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는 여전히 최고의 사치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그 순간, 아,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밀린 책을 읽었습니다.
3개월 동안 쌓여있던 책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소설책, 에세이, 요리책.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책장을 넘겼습니다.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오면 밑줄을 긋고 여백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이 작은 행복이 그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영희야, 나야. 요즘 어때? 학창 시절 친구, 동네 친구, 취미 모임 친구들과 30분, 1시간씩 수다를 떨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웃고 떠들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딸이 말이야. 요즘 남편이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공감하고 위로받았습니다. 오전 11시쯤 되면 간단하게 점심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었죠. 남편이 12시쯤 돌아오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충분히 자신의 시간을 가졌으니까요. 오후가 되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누구 만났어? 나는 영희랑 통화했어. 서로의 오전을 이야기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가졌기에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가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함께 카트를 밀며 이것저것 담았습니다. 이거 살까? 오, 좋네. 장보기가 데이트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평일 낮 영화관은 한산했고 할인도 많이 됐습니다. 팝콘을 나눠 먹으며 영화를 보는 시간은 젊었을 적 데이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봤습니다.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예능도 봤습니다. 가끔 나 좀 책 읽을게 하면 남편은 그래, 나는 다큐멘터리 볼게 하며 자연스럽게 각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억지로 함께 있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그 시간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었습니다. 서로가 원해서 함께하는 시간이었기에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래? 좋아, 가자.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그래, 재밌게 놀다 와. 이런 배려도 당연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두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리듬을 찾았습니다. 상수 씨는 아침 산책, 도서관, 친구 만남으로 하루를 채웠고 은옥 씨는 오전 혼자만의 시간, 오후 남편과의 시간으로 균형을 찾았습니다. 함께 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가까우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이 부부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요. 함께 있는 시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1년 후 상수 씨와 은옥 씨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수 씨는 이제 은퇴자가 아닌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침 산책 동호회에 가입했고 주말에는 등산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취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사진 찍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산책하며 찍은 풍경 사진을 SNS에 올리고 친구들과 공유했습니다. 상수 씨 사진 솜씨 좋네요 하는 칭찬에 뿌듯해했죠. 도서관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독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정해서 읽고 카페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인생, 철학, 가족, 죽음. 회사 다닐 때는 나눌 수 없었던 진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가끔은 옛 회사 후배들에게 커피를 사주며 인생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후배님,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 하는 전화가 오면 기꺼이 시간을 내줬습니다. 회사는 떠났지만 그가 쌓아온 경험과 인맥은 여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은옥 씨도 변했습니다. 오전 시간을 되찾은 그녀는 40년 만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 말고 나 자신은 뭘 좋아하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초보반에 등록했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 그린 그림은 형편없었지만 그리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물감이 번지는 모습, 색이 섞이는 과정.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작은 개인전까지 열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일주일간 자신의 그림을 전시했죠. 남편, 친구들, 이웃들이 보러 와줬습니다. 와, 은옥 씨 그림 정말 좋은데요? 하는 칭찬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60평생 처음으로 나만의 것을 이뤄낸 순간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습니다.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친구들과 하루 종일 놀 수 있게 됐으니까요. 때로는 1박 2일로 여행도 갔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강릉 간다 그래. 재밌게 놀다 와. 나는 등산 갈게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트 데이를 정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은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맛집을 찾아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뭘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었죠. 그 시간만큼은 핸드폰도 꺼놓고 오로지 둘만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때? 행복해?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당신은? 나도. 정말 행복해. 40년 부부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겁니다. 이제야 배우자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는데 왜 서로 불편해지는 걸까요? 왜 사이가 나빠지는 걸까요? 심지어 황혼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40년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24시간 붙어 있게 되니 숨이 막히는 겁니다. 마치 두 개의 자석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신가요? 퇴직 후 배우자와의 관계가 불편해지셨나요? 함께 있는데도 외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사랑한다는 건 항상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시간을 존중할 때 함께하는 시간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 떨어져 있어도 사랑할 수 있고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상수 씨와 은옥 씨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후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각자 하고 싶은 걸 하면서도 함께할 때는 진짜 함께하니까요. 서로를 존중하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건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당신도 당신만의 시간을 가져. 그리고 우리 함께할 땐 진짜 함께하자.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퇴직 후 어떻게 지내시나요?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거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멀리 있어도 사랑할 수 있고 가까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상수 씨와 은옥 씨는 이제 완벽한 균형을 찾았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아침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상수 씨는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읽고 있고 은옥 씨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일을 하고 있죠. 아침 식탁에는 두 개의 신문이 놓여 있습니다. 각자 다른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십니다. 가끔 재미있는 기사가 있으면 서로에게 읽어주고 웃고 다시 각자의 신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상수 씨가 물으면 나는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당신은 산책 친구들이랑 먹지 않아? 은옥 씨가 대답합니다. 아, 맞다. 나도 약속 있었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각자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습니다. TV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뭐 했어? 친구들이랑 등산 갔다 왔어. 당신은?
나는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칭찬하시더라. 함께 있지만 각자의 삶을 사는 것.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연결된 것. 이것이 그들이 찾은 행복의 비결입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창문에 비칩니다. 손을 잡고 있지는 않지만 편안하게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이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거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이며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